내신 만점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안녕하세요, 지호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내신 최다 빈출 팩토리얼 그 두 번째 시간 2팩토리얼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문제를 안 푼 친구들은요, 쌤이 링크를 남겨놨어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교재 다운 받으시고요. 2팩토리얼에 주어진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11문항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11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잘 안 풀리는 것들 쌤과 함께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되어 있고요. 자, 유리식부터 순열과 조화까지의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기출문항들입니다. 1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보시면 유리식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기 위한 a와 b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죠.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바로 항등식이다 라는 겁니다. 즉, 좌변에 있는 두 분수식이 있는데요. 이 두 분수식을 통분해서 우변과 비교하면 완전히 똑같은 식이다 라는 거죠. 자, 통분해서 비교해봐도 되고요. 우린 분모를 다 없애봐도 되겠죠. 즉,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볼 텐데, 자, x-1하고 요 2차식하고 곱한 것이 이 x제곱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양변에 우리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해줄 겁니다. 자, 그럼 x-1 약분되면서요, a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자, 요 두 번째 분수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1 곱해주시면, 자, x 플러스 b에다가 그렇죠, x 마이너스 1에 곱 이렇게 될 거야. 자, 이제 우변에 있는 거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이 분자만 남겠죠. 자, 이게 항등식이어야 되니까 좌변 전개한 게 우변과 동일해야 됩니다. 자, 계수비교법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좌변식 전개합니다. 이 창이 ax제곱하고요, x제곱이니까 a 플러스 1의 x제곱 이렇게 나와요. 1창은 여기서 ax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만 쓸게요. 자, 여기서 1창은 b-1이라는 개수를 가지고 있죠. 1창 개수를 다 모아봤습니다. 자, 상수항은 a하고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b하고 이렇게 좌변의 2차식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변하고 동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좌변은 2차식인데 우변은 1차식이네요. 그럼 이 좌변의 2창 소거돼야 되는구나. 없어져야 되는구나. 즉, a가 마이너스 1이어야지 이렇게 없어지면서 우리는 같아질 수 있겠구나. 자, a에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 1차항 개수가 b-2인데 이게 4하고 같으면 돼요. 그래서 b가 6이면 되는구나. 자, a하고 b 나왔고요. 상수항 마저 보세요. 자, a 빼기 b 해보시면 빼보면 마이너스 7이죠. 상수항 마이너스 7 똑같네요. 항등식인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a하고 b 값 나왔고요. 더해보시면 5.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항등식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곱해서 정확하게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이런 계산 문제는 항상 시험에 맨 앞 페이지에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계산 정확하게 실수 없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무리함수 식이 있는데 그래프도 주어져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고 이 식을 완성해 봐야지 A, B, C 값을 알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시작점이 나와 있습니다. 시점이 2분의 1,2구나 라는 거. 자, 이거 이용해 주셔야 되고요. 또 0,1을 지난다라는 거죠. 자, 우선 시점을 이용해 봐야 돼요. 자, 왼쪽 아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a라는 거는 그래요, 음수겠고요. 자, 루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아래로 향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꼴은 어떻게 될 거냐? 마이너스 루트에, 자, 근호 안에 있는 요 1차식은요. 자, x에 2분의 1 대입했을 때 0 되는 꼴. 즉, 다음과 같은 식이라는 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2분을 대입했을 때 2 나오려면 이게 상수가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a 값만 구하면 되죠. 이제 0,1을 대입해 주면 돼요. 요 식에다가요. 자, y에 1을 대입해 주고요. x에 0 대입할게요. 그럼 다음과 같이 되는 거 확인이 되겠고. 자, 계산해 볼까요? 자, 이 루트 좌변으로 이항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과 같이 되겠고. 자, 1을 우변으로 이항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양변 제곱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 우리가 아까 예측한 대로 음수 나오는 거 확인이 되네요. 자, 그래서 a 값 나왔고요. 제대로 된 식 한번 써볼까요? 자, a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되겠고, 자, 이걸 전개한 형태가 이거니까 근호 안에 좀 전개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
거기다 더하기 2니까 자 A가 마이너스 2인 거 앞서서 확인했고요. 자 B가 1이네요. 자 그럼 C가 2인 거. 그래서 이렇게 세 수를 곱해보자고 돼 있어요.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4. 1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거 식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시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향은 좀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요 지나는 점 좌표 마지막에 대입해서 미지수 구하는 것까지 잘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유리함수가 있는데 자 F 2번 합성한다 3번 합성한다 이렇게 기호가 나와 있죠. 자 fx하고요 2번 합성한 거 3번 합성한 거 이렇게 해서 10번 합성까지 가고 그 합성함수에다가 2를 대입한 함수값들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역시나 10번까지 진짜 합성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규칙성을 파악하는 거다. 그래서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반복될 때까지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자 우선 첫 번째 fx는 x분의 2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2번 합성한 거 fx가 되겠죠. 자, 2번 합성한 합성함수식은요. 이 x 자리에다가 fx를 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x 자리에 fx는 x분의 1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번분수 계산하시면 x 되는 거 확인이 되겠네요. 2번 합성했더니 항등함수예요. 자, 벌써 파악한 친구들은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항등함수가 나오면 그때부터 반복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3번 합성해 보자면 자 f에 이렇게 2번 합성한 거를 x자리에 넣으면 되죠. 즉 fx의 이 x자리에 2번 합성한 식 이 x를 그대로 대입하면 x분의 2 이렇게 될 거야. 마찬가지로 이미 나왔는데 마저 보자면 4번 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 합성한 거를 이렇게 x자리에 대입하면 되겠죠. 즉 x분의 2를 대입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자, 보여드리려고 쌤은 거고요. 이미 항등함수 나오는 순간 이렇게 2개씩이 계속 반복될 거다. 몇 개씩? 2개씩 반복된다라는 특징은 이미 나온 겁니다. 자, 앞으로는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f n번 합성했어요 라고 해서 일반화 시켜보자면 자, n이 홀수 즉 홀수번 합성한 식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x분의 2가 나오게 돼 있고요. 자, n이 짝수 즉 짝수번 합성하면 뭐가 나온다? 바로 x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2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해 보시면 2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 1이 나와요. 어차피 식이 반복되니까 이 함수값도 2, 1, 2, 1 반복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2,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둘씩 묶어볼까요? 2 더하기 1이라는 걸 한 묶음으로 보자면 이게 총 10개니까 둘씩 묶으면 5묶음 나오겠죠? 자, 5 곱하기 3 따라서 15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값 바로 5번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규칙성 찾기 언제까지? 합성해가지고 항등함수 나올 때까지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1팩토리얼에서도 풀었던 문제죠. 그래, 유리함수에서 최소값 물어보면 산술, 기하, 평균 기억나시죠? 우리가 반복 학습하는 겁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산술, 기하, 평균을 유리함수 쪽에서 안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시험을 보러 가셔야 돼요. 자, 유리함수가 있고요. 오케이, 요 그래프 위에 한 점 P, A, B에서 X는 2, Y는 1에 내린 수열발을 QR이라고 하고요. 그때 PQ, PR의 합,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과정에서 산술, 기하, 평균 공식을 쓸 건데 1팩토리얼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이미 공식은 정리했기 때문에 공식을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겠죠. 바로 그래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서 접근하시는 게 식을 완성하는데 실수 없이 정확하게 식을 완성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분모가 0이 된 x값, 즉 x는 3이라는 정근선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자, 특히나 뭐 서술형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래프 그리는 과정에서 정근선 꼭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하는 거, 물론 객관식이면 그냥 푸셔도 되고요. 서술형일 때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하셔야 감점이 안 당할 겁니다. 이렇게 점선. 또 y는 2 보이시죠? 여기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서술형 스타일로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는
K가 지금 뭐냐면 K가 양수예요. 그래서 이 제4 1사분면 제3사분면 방향 쪽으로 이렇게 그려질 텐데 X가 3보다 큰 부분만 해봐라. 그러니까 이 정근선 오른쪽만 그리는 거니까 요렇게 그래프 요것만 그리시면 돼요. 됐죠? 그래프는 잘 그렸다. 자, 그래프 위에 한 점이니까 한 점 임의로 잡으시고요. 여기가 A, B입니다. 됐죠? 자, 여기서 X는 2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했으니까 X는 2라는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X는 2가 이쯤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X는 2라는 선에 수선의 발을 긋겠습니다.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요 점 있죠? 요 점이 지금 Q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Y는 1이라는 직선도 한번 그어봅니다. 이렇게 Y는 1이 있을 거고요. 자, 여기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그대로 피해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점 있죠? 요 점이 R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가봅시다. 이 PQ 길이, 요 길이죠. 그 다음에 PR, 요 길이. 자, 길이. 자, 길이 설정할 텐데 요 가로선의 길이는요. X좌표에서 X좌표 뺀 거죠. 그래서 A에서 요 X좌표 2 뺀 A-2라는 길이로 설정할 수 있겠고, 자, 요 PR 세로선 길이는 Y좌표에 찹니다. 그래서 B에서 요 Y1을 빼면 B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써볼게요. PQ 더하기 PR. 자, 요건 뭐냐? A-2 더하기 B-1인데, 자, 미수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 줄여 보셔야 돼요. 즉 A, B는 요 유리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해보면 B는 A-3분의 K 더하기 2라는 거. 자, 요렇게 해서 이거를 그대로 넣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더 정리해보면 A 더하기 B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B 자리에다가 그대로 우린 대입할 거야. 자, A-3분의 K 더하기 2. 자, 여기 더하기인데 여기 빼기 3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냥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됐죠? 이렇게. 자, 요거에 무슨 값을 구하자? 최소값. 최소값 구하려면 산술기하평균 공식 써야죠. 자, 혹시라도 또 까먹은 친구 있을까봐 공식 간단히 정리합니다. AB가 양수일 때 두 수의 합은요. 바로 2루트 곱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되고요.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우변, 즉 곱이 나오게끔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10변형을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는 이거 곱해봐야 안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식을 바꿔야 되냐? A를 A-3으로 바꿔야지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식의 형태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3 우리가 마음대로 한 거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3을 해주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플러스 2 하면 되죠.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이제 마이너스 2니까 이 식하고 똑같은 식이죠. 다만 10변형을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게끔 변형한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쌤이 괄호치고 있는 부분에서 산술기하 평균 공식 쓰시면 됩니다. 이 둘의 합은요. 2루트 곱. 자, 이 둘을 곱하시면 K가 되겠죠. 거기다 2는 그대로 딸려오는 거고요. 이게 바로 최소값입니다. 됐죠? 자, 지금 서수형 풀이를 쓴 거예요. 깔끔하게 이렇게 쓰시면 감점 당할 일이 없어요. 자, 최소값 8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는 등호로 이게 최소값이니까 8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풀 거야. 그럼 K값 나오겠죠? 자, 2루트 K가 6이고요. 그럼 루트 K가 3입니다. 양면 제곱하면 K가 9가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K값은 나온 거야. 자, K값 구했는데 K값뿐만 아니라 A하고 B값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최소일 때라는 건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는 지금 산술기하 쓴 게 요겁니다. 괄호. 그러면 얘하고 어떨 때? 같을 때라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A-3과 A-3분의 K가 같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얼마로 같은지 이미 알아요.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요 값 보세요. 자, 요 값이 지금 요 2루트 K가 되는 거죠. 2는 그대로 딸려온 것 뿐입니다. 요거 산술기하 쓴 게 2루트 K예요. K에 9 넣어보시면 알겠죠. 얼마? 요 값이 6이죠. 자, 둘이 같다는 건 3 더하기 3 그래서 6이 되는 거니까 얘네가 지금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물론 이거 모르는 식으로 그냥 이거 푸셔도 돼요. 이렇게 넘어가서 A-3의 제곱이 9 그러면 A-3이 3 되겠죠. 그냥 그렇게 푸셔도 되고요. 자, 그러니까 A가 6이라는 거는 바로 나와요. A가 6일 때구나. 그럼 B는 어떻게 구하죠? 그랬을 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 B는 자, A에다 6 대입하면 3분의 K에다 9 대입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3 더하기 2니까 5네요. 그래서 B는 5다라는 거.
자, K는 앞서서 9 나왔었죠? 그래서 K가 9고 A가 6이고 B가 5입니다. 라고 답하시면 되는 거고요. 서술하시오. 바로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산술기압 평균. 특히나 이렇게 한 줄로 쭉 깔끔하게 쓰는 게 완벽한 풀이인데 요거를 잘 못 써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 산술기압 평균 이용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쓰는 과정들 좀 연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나오든 서술로 나오든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니까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죠. 자, 이 직선이 있는데 마이너스 2,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에요. 그래서 직선 쭉 가는데 y는 2루트 x라는 무리함수하고 두 점 지금 b하고 c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지금 직선 L과 x축하고의 교점 A라고 주어졌고요. 이때 교점 BC 나와 있는 거죠. 자, 조건이 요거 하나입니다. AB하고 BC 길이하고 같아요. 요 조건이요. 자, 요 조건 이용해서 M이라는 요 기울기를 구해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무리함수 쪽에서는 미지수가 없고요. 직선 쪽에서 요 일차함수의 기울기를 모르는 거예요. 맞나요? 오케이. 그럼 요 N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직선 위의 점, 즉 A, B, C가 이 직선을 지나서 그래서 A, B, C의 좌표를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좌표 설정하는 문제예요. 내신에도 잘 나오지만 수능에는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지금 내신을 위해서도 정리해 놓으셔야 되지만 수능에 정말 필수 유형이에요. 그래서 좌표 설정 문제는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좌표로 ABC 어떻게 설정하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설정하셔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요. AB 길이하고 BC 길이가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AB 길이를 제가 그려보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는 길이에요. 그쵸? 자, BC, 요 비스듬하게 가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AB 길이하고요, 요 BC 길이가 같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이 사선 길이, 비스듬한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자, 사선 길이가 나오면 무조건 직각삼각형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 거냐? B에서 이렇게 X축 쪽으로 수선의 발 내리셔야 돼요. 즉 C에서도 이렇게 X축으로 수선의 발 내리시는 겁니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습관이 좀 돼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B 다시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C 다시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길이 이 길이 같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사실은 이 빗변이죠. 이 큰 제곱의 빗변이잖아요. 빗변의 길이 B를 준다는 거는 사실상은 빗변을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비스듬한 길이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입니다. 그래서 빗변의 길이 B라는 거는 사실상은 자, 밑변의 길이 B이기도 하고요. 즉 닮음 얘기하는 겁니다. 즉 높이의 길이 B이기도 해요. 근데 밑변보다는 이렇게 밑변이나 높이의 길이 B로 해석하셔야 돼요. 왜? 밑변하고 높이가 바로 좌표와 관련이 있죠. 자, 밑변하고 높이. 밑변은 X좌표, 높이는 Y좌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이로 해석해야만 좌표 설정을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수능 볼 때까지 엄청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봐봐. 자, 그러면 쌤은 X좌표 뭐 밑변의 길이를 봐도 되고 높이의 길이를 봐도 돼요. 뭘 봐도 상관없는데 보세요. 자, 이 직각삼각형하고 큰 직각삼각형하고 몇 대면 1대2 닮음이죠. 이 작은 거, 큰 거 보이시죠? 1대2 닮음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높이 얘가 1대2인 거고요. 실제로 얘가 1대2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밑변도 길이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좌표 설정하는 게 낫겠냐? 자, Y좌표 설정하는 게 좀 낫습니다. 무리함수의 특징인 거죠. Y에다 대입하고 X를 구하는 게 루트가 사라지면서 깔끔해요. X좌표 설정하면 Y가 루트로 나오면서 계산이 좀 지저분해진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함수는 되도록인다면 Y좌표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쌤은 이 길이를 K라고 지금 놔볼게요. 그럼 이 길이는 다른 미지수 쓸 필요가 없어요. 2K라고 놓으면 되는 거. 이해가셨죠? K고 2K. 왜? 1대2니까. 1대2니까. 됐죠? 자, 그러면 X좌표는 그냥 요거 가지고 설정할 거란 거야. 먼저 보세요. 자, Y좌표가 K죠? 그럼 X좌표는 요 무리함수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돼. 자, Y에다 K 대입하세요. 그럼 요렇게 되겠죠? X를 구하면 돼. 2분의 K가 루트 X죠. 양변 제곱하면 X가 4분의 K 제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루트 없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무리함수는 y좌표를 기준으로 x좌표를 설정하는 게 낫구나 라는 거 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C좌표 볼까요? C좌표에 역시나 y좌표를 2k라고 놓는다면 x좌표 간단히 나와요. 자, y자리에 2k를 대입해서 x를 구하시면 되죠. 이 약분되고요. 양면 제곱하면 x가 k제곱이에요. 그 k제곱 콤마 2k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좌표 설정까지 끝난 겁니다. 자, 이제 무리함수 대입해서 좌표 설정했기 때문에 이제 무리함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사라졌어요. 무리함수 끝났고요. 이제 이 직선이야. 자, 이 직선 위에 요 a라는 점 어차피 마이너스 2,0인데 뭐 대입하는 게 의미가 없죠. 요거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 요 b좌표하고 c좌표를 대입해야 돼요. 어디에? 요 직선에. 직선 위에 점이니까. 자, 그럼 b좌표부터 대입해 봅니다. 4분의 k제곱 콤마 k라는 거를 대입할 거예요. 어디에? 요 직선에. 자, 그러면 y자리에 k 넣고 x자리에 4분의 k제곱 플러스 2를 대입합니다.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c k제곱 콤마 2k도 요 직선의 방정식 즉 1차 함수 대입하면 돼요. 자, y자리에 2k 넣고요. 자, x자리에 k제곱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k하고 m 다 구할 수 있어요. 보세요. 미수 m하고 k 두 개, 식도 두 개니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죠.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자, 쌤은요 이제 m값 구한 거기도 하니까 m에 대해 정리해서 좀 대입해 볼게요. 즉 m은이라고 이 식을 정리하면 요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4분의 k제곱 더하기 2 분의 k 이렇게 될 텐데 좀 더 정리하자. 즉 우변의 분수에다가는 분모 분자에다가 4 곱해도 되죠. 조금 더 식을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m은요 k제곱 플러스 2로 양변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k제곱 플러스 2분의 2k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되겠죠? 자, 요 m하고 요 m은 같은 거니까 m자리에 대입해서 연립합니다. 대입법 들어갈게요. 자, k제곱 플러스 2분의 2k.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k제곱 플러스 8분의 4k 이렇게 되는데, 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곱해서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한 게 같다 할 건데 3차식까지 나와버리죠. 불편하니까 k 없애자고요. 가능해요. k는 길이어서 0이 아니죠. 0이 아닌 수는 양변에 나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 주시고 뭐 2하고 4도 좀 약분해 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양변에 2k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곱한 거 k제곱 플러스 8하고요. 여기다 2 곱한 거 2k제곱 플러스 4하고 똑같네요. 자, 그럼 k제곱이 4가 되면서 k가 길입니다. 양수해야 되니까 k가 2 나와요. 자, 우리는 m값 구하자고 했죠? 그러면 요 두 식 중에 아무데나 여기다 넣을까요? 자, k 2 넣어보시면 4 더하기 6이고요. 분자는 4, 그래서 3분의 2가 m값입니다. 그래서 60m을 구하자라고 했으니까 60 곱하기 3분의 2. 그래서 40, 그래서 40이 바로 정답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수학 1이라는 고2 파트 또 수학 2라고 했을 때 그래프만 좀 바뀌어요. 무리함수가 아니고 뭐 이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악함수 이렇게 나중에 그래프는 좀 바뀔 텐데 식은 바뀔 텐데 풀이는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내신에도 잘 나오지만 내신 변별력 유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정말 중요한 필수 유형이기 때문에 내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꼭 알아셔야 돼요. 시험 끝나고도 기억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이거는. 자, 중요 유형 하나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경우의 수 문제예요. 이번 문제 보면 방정식의 자연수 순서상 해 개수 구하는 문제죠. 자, 이제 적당한 수 넣어봐야 돼요. 자연수. 그런데 우리가 개수가 가장 큰 x를 기준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기준은 우리가 x를 기준으로 해서 x값을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를 나누겠다 이거죠. 자, 그럼 x값이 제일 큰 것부터 할까요? 가장 큰 거 넣을 수 있을 때가 3이네요. 그렇죠? 4 대입하면 벌써 10이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가 3일 때부터 자, 보겠습니다. 자, x에 3 넣으면 여기가 9죠. 9 이항하면 2y 더하기 z가 3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y, z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x는 3이라고 결정됐으니까 자, y에다가 1 넣어야 되네요. 그럼 z는 1, 1,1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상은 한 개가 나와요.
자, 이제 x의 2일 때 보도록 할게요. 자, 2 넣어보세요. 그럼 6이죠. 6 이항하세요. 2y 더하기 z가 6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y, z 볼까요? 자, y에다가 가장 큰 거 넣을 수 있는 거는 3은 못 넣어요. 그렇죠? 그럼 z가 0 되니까. 그래서 2, 2 이렇게 되겠고요. 1 넣으면 y에다가 그래요. 얘가 4. 그래서 2개 나오네요. 이렇게 2개 나온다. 세 번째 이제 x의 1일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1 넣으면 3이죠. 그 이항해 주세요. 그럼 2y 더하기 z 이게 지금 9가 되겠죠. 이렇게 되네요. 됐어요. 자, 그럼 y에 들 수 있는 거 제일 클 때가 4인가요? 그렇죠? 4,1 그 다음에 3 넣으면 3,3 그 다음에 2 넣으면 2,5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넣으면 1,7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자, 1개, 2개, 4개 더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7개, 4번이 정답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7번. 자, 서술형 문제가 되겠고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자, 이렇게 딸린 문제, 세트형 문제고 기본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 난이도죠. 순열에. 자, 보세요. 여학생 2명을 서로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수를 구해보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학생 2명이니까 이웃한다 그러면 이 2명을 한 묶음으로 보는 거죠. 이해했나요? 그러면 총 4명으로 봐야 되겠네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1명으로 봐야 돼요. 한 묶음으로. 그래서 총 4명을 나열하는 4 팩토리알 이렇게 되고요. 자, 여학생 둘이서 그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게 할 수 있죠. 그래서 2 팩토리알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과정을 서술하는 건 말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시죠? 수학 10만 쓰시면 다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4 팩토리알이 24고요. 2 팩토리알 2니까 48이 정답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2번입니다. 자, 남학생을 양 끝에 세우는 방법수라고 되어 있어요. 총 5명이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5자리가 있는데 이 양 끝에 누가 온다고요? 남학생이 온대요. 그러면 3명 중에서 2명 뽑아서 양 끝에 나열해야 되겠죠? 순열로 3명 중에 2명 뽑아 나열하기 3P2가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인원은 3명. 3명을 그 사이에 세 자리에 나열하는 3팩토리알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3P2라는 건 6이 되겠죠? 3팩토리알도 6이 되니까 36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다. 이거야. 자, 3번. 자, 적어도 남학생 1명이 한쪽 끝에 오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왼쪽에만 남학생이 있든 오른쪽에 남학생이 있든 양쪽에 남학생이 있든 케이스를 나눠서 해야 되겠죠. 너무 케이스가 많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여사건 이용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반대 사건의 경우의 수를 뺍니다. 즉 전체 사건이라는 거는 이 5명을 일렬로 나누는 5 팩토리알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빼야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 적어도 남학생 1명이 한쪽 끝에는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양쪽에 모두 여학생 오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 끝이 여학생이 오는 경우를 빼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여학생 2명을 양 끝에 나열하는 거니까 2 팩토리알 되겠고요. 그럼 남은 요 세 자리에다가 남학생 3명 나열하는 3 팩토리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5 팩토리알이 120이죠. 자, 2 곱하기 6이니까 12 빼주시면 108이 정답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술형 문항 경우에서 순열 관련된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8번 문제 도형 관련된 조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도록 하죠. 자, 그림은 합동인 정사각형 13개를 이어붙여 만든 거예요. 이 도형에서 찾을 수 있는 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1팩토리알에서 평행사변 개수 구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거나 직사각형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즉 직사각형이 하나 결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세로선 2개, 가로선 2개 뽑으면 직사각형 하나 결정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로선 2개 뽑기, 가로선 2개 뽑기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문제는 이거는 그 문제보다 좀 더 어렵죠. 왜 어렵냐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있으면 기본 문항인데 여기가 비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 보셔야 돼요. 케이스를. 무슨 얘기냐? 직사각형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우선 볼 텐데 쌤은요 이쪽 부분이요. 자, 요렇게 이쪽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직사각형들을 따로 세우셔야 돼요. 자,
자, 이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자, 이걸 첫 번째 케이스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자, 이 파란색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직사각형이라는 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해가시죠? 이런 직사각형. 자, 지울게요. 자, 보자. 자, 그럼 이쪽에 나올 수 있는 직사각형이라는 건 어차피 이렇게 세로선은 이미 두 개가 뽑아져 있으니 자, 여기 가로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 6개 중에서 몇 개 뽑아야 된다? 2개 뽑으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뽑아버리면 직사각형 하나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6C2의 개수만큼 나올 건데 문제는 이건 직사각형 개수는 맞아요. 6C2가. 근데 정사각형이 아닌이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정사각형 개수는 빼주셔야 돼요. 자, 정사각형은 이렇게 요 한 변 길이 그냥 쌤이 1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냥 말하기 편하게 우리끼리 1이라고 합시다. 그냥 한 칸을. 자, 그럼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여기 정사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는 빼줘야지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개수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파트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자, 파트를 좀 색깔 좀 달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또 어느 쪽에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지금 쌤이 빨간색으로 체크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쪽에서 직사각형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직사각형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자, 보시면 가로선은 하나, 둘, 세 줄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선 세 줄 중에서 2줄 뽑아주고요. 세로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그럼 6개 중에서 이제 2개 뽑으면 돼요. 이러면 직사각형인데 여기서 정사각형은 안 되니까 정사각형 개수를 빼야 되는데 정사각형 그냥 세셔야 돼요. 즉, 한 변 길이 일자리 정사각형 몇 개냐? 그러면 자, 요쪽 요 줄에 5개 있나요? 위에 줄 5개 그래서 10개 빼주셔야 되겠고 자,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거 정사각형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냥 세셔야 됩니다. 4개 빼주시면 자, 2번 쪽에 나올 수 있는 직사각형 개수, 정사각형 아닌 직사각형 개수인데 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자, 1번과 2번 셌는데 문제는 겹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쌤이 좀 노란색으로 하고 있는 부분 보이십니까? 자,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직사각형, 요 노란색 3번은 1번에서도 구했고 2번에서도 구했어요. 그럼 중복했으니까 3번은 빼주셔야 돼요. 근데 이 3번에서 직사각형 개수는 굳이 조합을 이용할 필요 없죠. 정사각형 아니라고 했으니까 정사각형 아닌 직사각형은 요 모습, 쌤이 색칠한 요 모습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한 개는 1번과 2번 쪽에서 동시에 셌다. 빼준다라는 거 마지막에 이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6C2 계산하면 되겠죠? 6 곱하기 5를 2로 넣는 거니까 15인가요? 15 빼기 5, 그래서 10이 되겠고요. 자, 3C가 3이고요. 6C2 계산하시면 15죠? 거기서 14 빼는 거네요. 즉 45에서 14 빼는 거니까 31입니다. 거기서 1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40 나오네요. 40개의 개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주황, 검정 이렇게 6가지 색연필을 이용해서 아래 그림을 칠할 건데요. 같은 색은 중복해서 이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자, 색칠하기 경우의 수. 자, 이때는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는 어디부터 칠할 거냐를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기왕이면 가장 많이 인접하고 있는 자, 여기서는 나가 되겠죠? 나는 가, 마, 라, 다하고 모두 인접하니까 나를 먼저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순서를 좀 먼저 잡아보자고요. 가장 첫 번째 순서만 잘 잡으시면 돼요. 나를 잡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죠. 그래서 다. 물론 꼭 이 순서대로 해야 되냐? 아니에요. 순서는 다른 순서대로 하셔도 어차피 답은 동일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이게 편해 보이네요. 나로 시작하는 게 가장 편한 거고요. 자, 그럼 한 바퀴 쭉 돌아갈 겁니다. 자, 그럼 나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개냐? 그러면 이 6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죠. 그래서 6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미 색칠됐어요. 자, 이제 다로 갈게요. 자, 다는 기존에 이제 나가 색칠되어 있죠? 그래서 나하고는 인접하기 때문에 나에 칠한 색을 제외한 몇 개? 5개 중에서 고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라는요. 기존에 인접하고 있는 색칠되어 있는 나하고 다에 색칠한 거 2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중에서 골라줄 수 있겠죠. 자, 이제 마 차례입니다. 마하고 인접하고 있는 거는 가, 나, 라인데 가는 이미 색칠 안 돼 있으니까 상관없고 색칠되어 있는 나하고 라
요 색깔을 제외한, 즉 2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가 차례인데요. 가하고 인접하고 있는 건 나하고 마죠. 그래서 나, 마의 색칠한 거 2가지를 제외한 또 역시나 4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곱해 법칙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곱해 보시면 1920 나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순서 잘 잡으시고요. 곱해 법칙으로 잘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형이 되겠고요. 자, 서로 다른 8권의 책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나누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해서 조분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나누기. 자, 8권을요 3권, 3권, 2권으로 나눠봐라 라고 했어요. 조나누기 한번 해볼까요? 자, 8권 중에서 3권 뽑고요. 그럼 이제 5권 남죠? 5권 중에서 3권 뽑고요. 남은 2권 중에 2권 뽑는다 라는 건데, 이렇게 3, 3 똑같은 숫자 있으면 그 숫자 똑같은 거 있는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눈다 라는 거, 그냥 2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요게 280이 나오면 제대로 계산하신 거예요. 280 답입니다. 자, 그럼 8권을 2권 나눠보자. 역시나 똑같이 갑니다. 8권 중에 2권 뽑고요. 그럼 남은 6권 중에 2권 뽑고요. 4권 중에 2권 뽑고 2권 중에 2권 뽑는다. 이렇게 되죠. 숫자 똑같은 게 4개나 있으니까 4개, 즉 4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단순 계산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105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분할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1번인데 이게 변별력 문항이고요. 합성함수의 개수 구하기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에서는 가장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함수의 개수도 아니고 합성함수의 개수 구하는 유형이에요. 자, 쌤이요 이거를 자세하게 납득시키려면 꽤나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합성함수의 개수는 쌤이 그냥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기간에 맞게끔 시험 풀이를 해드릴 거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친구도 있을까? 이게 워낙 심한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이미 쌤이 이거는 기존 영상, 쌤 채널에 기존 영상 중에 합성함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총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쌤이 기억하기로 한 30분 정도 되는 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링크를 제가 강의 아래쪽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 가는 친구는 상관없고 이해가 잘 안 가거나 좀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그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혹은 이 강의 끝날 때 뭐 추천 영상 같은 거 뜨잖아요. 그쪽에다도 한번 설정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나서 마지막에 화면에 뜨는 강의를 클릭하면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쌤이. 그럼 그거 타고 들어가서 혹은 링크 타고 들어가서 합성함수의 개수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를 이해간 친구들도 사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신 문제 치고는 11번이 잘 나오는 형태 문제긴 한데 11번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나와요. 합성함수 개수 유형에서 이 정도면 합성함수 개수 치고는 11번은 쉽게 나온 겁니다. 오케이? 더 어려운 문제 기출도 쌤이 그 강의에서 풀어본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풀어드린 게 있어. 어떻게 푸는지 요령만 알면 사실 금방 풀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해 안 되는 친구 그쪽 강의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니다. 자, x가 있어요. 자, x가 이제 정의역인 거죠. 근데 x에서 지금 x로 가는 이렇게 대응되는 게 지금 f라는 함수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a, b, c, d가요. a, b, c, d에 대응되는 모습을 한번 구해보라는 거야. 대신 이 대응의 모습이 그대로 또 어디로? 이렇게 생겨서 나오겠죠. 됐나요? 이렇게 x, f 대응됩니다. 이건 뭐 새로운 함수가 아니고요. 이쪽에서 대응되는 거하고 이쪽 대응되는 거하고 똑같은 함수예요. 그래서 이쪽만 구하셔도 되고 이쪽만 구하셔도 되는데 보통 합성함수 구할 때는 이쪽에서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되는 것만 이렇게 구하시면 여기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거 갖다 붙이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조건 뭐냐면,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쪽 어떻게 대응되는지 그 대응되는 개수를 구해보라는 건데, 가조건에서 보시면 f의 치역 원소가 2개랍니다. 됐죠? 그러면 이 ABCD가 이 ABCD 중에서 2군데에 대응된다는 거예요. 그걸 뽑으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F의 치역부터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요 4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C2 이게 첫 번째 해주셔야 되는 풀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쌤은 F의 치역으로 뭐 A하고 B를 골랐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4C의 경우의 수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가볼게요. 이렇게. 지금 무슨 얘기야? A, B, C, D가 A, B로 대응된다는 거고요. 이 A, B, C, D가 어디? A, B로 대응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쌤은요, 요거를 A하고 B라고 4C. 4C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6가지죠? 그 6가지 중에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놨어요. 여러분 보기 편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거야, 이거. 자,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는 하나여야 돼. 근데 합성함수의 치역이라는 건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요 A, B, C, D가 요 A, B로 가겠죠. 결국은 이 C, D가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간 요 매개체, 즉 A, B를 얘네가 들렸다 간 게 합성함수의 함수값이거든요. 그게 한 개여야 된다는 얘기는 요 A, B가 A, B 중에 한 군데로 이렇게 몰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A 쪽으로 둘이 같이 몰리든 B 쪽으로 몰리든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게 바로 합성함수의 치역을 결정하는 거죠. 치역이 몇 종류가 나온다고요? 두 종류가 나올 거야. 2가지. 자, 그 중에 하나가 A로 다 몰리든 B로 몰리든. 그 중에 하나 이제 A로 몰린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면 되는 거죠. 그쵸? 뭐 B 쪽으로 가도 돼요. 그래서 2가지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대응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머지 대응이 뭐냐면 CD. 그럼 CD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치역인 AB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럼 A하고 B 쪽으로 한번 보내볼 텐데 문제는 B가 반드시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CD 입장에서. B가 비어있잖아. 그치?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B로 보내고 시작한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6건을 푸는 거야. 자, C하고 D, 니네 A, B로 가봐 라고 한다면 C가 갈 수 있는 데는 A, B 2군데에 2가지. 자, D가 갈 수 있는 데 A, B 2군데. 그래서 2를 2번 곱한 게 되겠고요. 이 중에 안 되는 거는 뭐? 그치. 얘네가 B로 가줘야 되는데 둘 다 A로 간 경우 그 한 가지가 안 돼요. 이렇게 빼주면 돼.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뭐 어떤 A로 가고 얘는 B로 가고 뭐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쵸? 여기는 왜 안 했나요? 이거 그대로 똑같은 거 여기다 갖다 붙이면 돼요. 대응은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한쪽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되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이쪽은 그냥 이렇게 대응되는 거죠. 그냥 똑같은 대응이니까 똑같은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되는 경우로 보는 거다. 이렇게. 그럼 이 조건에 맞게끔 제가 대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합성함수 풀 때는 어떻게 하냐?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F의 치역 구하기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치역 구하는 게 2번째야. 그렇죠? 근데 보통은 얘가 얘의 부분집합으로 정해집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이렇게 나머지 지금 얘 치역 중간 매개체가 아닌 것들을 대응하는 게 3번째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해가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합성함수 문제치고는 되게 굉장히 쉽습니다. 자, 뭐 이거 어렵죠. 어렵게 느끼는 친구 있을 거야. 이거 제가 또 이거 너무 쉽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합성함수 치고는 쉬운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 상처받을까 봐. 더 어려운 것도 나오니까 강의 타고 한번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자, 그럼 6이고요. 2고요. 이게 어떻게 되죠? 3입니다. 그래서 36개 나온다라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개수라고 하는 심화 유형까지. 와, 이건 경우의 수에서 나올 수 있는 2번 시험에서 변별력 문항이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나올 유형이고 결국에는 수능에서 확통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특히 문과 계열로 가는 친구는 반드시 확통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또 중요하게 수능에서도 중요하게 다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신도 준비할 겸 나중을 위해서도 좀 깊게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1번 여러분들이 대부분 좀 어려웠을 유형 뭐 요거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2팩토리얼을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1팩토리얼보다는 자, 반복되는 유형도 있고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서 우리가 3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연속성 있게 가는 바로 팩토리얼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습득해서 완전 학습이 된 상태로 자, 시험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푸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 잘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쌤이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우리가 3팩토리얼 함께 정리해보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